안녕하세요.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 절차 폐지와 관제인의 자격 및 권한. 파산 절차가 폐지된 경우 파산 관제인의 자격 및 권한이 소멸되는지에 관한 법적 쟁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인권이라는 건 파산 선고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파산법상의 특이한 제도죠. 그래서 파산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파산 관제인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절차가 종료되면 부인권도 소멸을 하죠. 사안은 이렇습니다. 사안의 배경. 2012년 8월경 채무자가 유소년 축구교실을 개업하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년 지난 9월경에 홍길동이 채무자와 축구교실을 동업하기로 하고 채무자에게 6,300을 대여했습니다. 이듬해 2015년 4월경 홍길동과 채무자의 관계가 악화되어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채무자가 이제 돈을 받았죠. 6,300을 매월 330만 원씩 거의 뭐 한 20개월 이상을 변제해야 되죠. 채무자는 변제 담보로 이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5천만 원을 홍길동에게 양도했습니다. 그해 12월 채무자가 영업부진으로 이제 축구교실을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산 및 부인의 소유 전개 진행 과정은 2016년 1월 18일 채무자가 수원지법에 파산 및 면책 신청했고요. 홍길동은 채무자의 임대인 조모 씨로부터 미지급 임료를 제한 보증금 3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을 변제받은 거죠. 9월 달에 법원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때죠. 이듬해 1월 14일 관제인이 홍길동을 상대로 돈 내놔라. 5천만 원 보증금 준 거. 부인호소는 파산 선고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재산의 회복행위 소송이죠. 채무자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뚜렷하고 판단하여 면책 신청을 취하한 겁니다. 2017년 8월 21일 날. 그래서 8월 30일 날 파산법원이 부인인소가 진행되고 있음을 간과하고 파산 폐지 결정을 내린 겁니다. 공고까지 했습니다. 이후 법적 쟁점의 핵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파산의 어떤 큰 실책이죠. 그래서 9월 20일 날 부인호소에서 관제인이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미 파산 절차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29일 날 홍길동이 부인호소의 피고가 홍길동이었죠. 항소했습니다. 2017년 11월 1일 홍길동의 대리인이 관제인에게 파산 절차가 폐지된 사실을 알렸고 관제인은 파산법원에 연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난리가 났겠죠. 2017년 11월 10일 파산법원은 파산 폐지 결정에 이거 잘못했구나.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파산 폐지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이는 부인인소가 진행 중임을 간과한 채 내려진 폐지 결정을 이제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죠. 근데 이게 홍길동은 2018년 1월경 홍길동이 부인인소 대리인은 항소심에서 파산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관제인의 권한도 소멸된다. 파산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이상 폐지 결정이 취소도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2018년 10월 11일 부인인소 항소심에서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은 수원지법 사건의 2017년 8월 30일자 파산 폐지 결정으로 종료되었다는 소송 종료 선언 판결을 선언했습니다. 부인호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왜? 이미 파산 폐지됐는데 관제인이 권한도 다 소멸된다. 부인이 권한도 다 소멸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 조항을 보면 공고와 즉시항고, 즉 제9조 구공고, 이 법, 채무재생법이죠. 법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의 게재 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법에 의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이 다음 날 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이 다음 날에 효력이 생긴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이 공고가 있는 때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그 재판의 고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엄이 있는 때는 그렇지 아니다. 즉시항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규정이 있는 때 하나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공고가 있는 때에 근거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그래서 관련 법률 조항을 보면 545조죠. 항상 우리 비용 부족을 위한 폐지.
법원은 파산 선고의 파산재단으로서 파산 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관제인이 신청이 하거나 직권으로 파산 폐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이 규정한 재판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파산 폐지 결정을 할 때는 주무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번 판례는 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권은 파산 선고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인정된 채무자회생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파산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파산관제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파산 절차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파산 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채무자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파산 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가액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부인의 소토는 부인권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 중에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이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 이 판례는 2006년 10월 12일 선고 2005다 59307 판결입니다. 이게 핵심 판결이죠. 파산 절차가 폐지되면 관제인의 권한, 부인권도 소멸하고 관제인의 권한도 소멸한다. 핵심 요지는 그것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항소법원은 2017년 8월 31일 파산 폐지 결정이 내려지고 공고된 후 14일의 즉시 항고 기간이 지나 확정되었다. 따라서 파산 관제인이 파산 폐지 결정의 확정으로 관제인 자격도 소멸했다. 관제인 자격이 소멸하니까 부인권도 절대적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소송은 종료선언. 이게 민사소송법에 소송 종료선언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산법원의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 파산 폐지 결정이 공고된 후 14일이 즉시 항고 기간이 지나면서 이미 확정됐다. 그래서 법원이 11월 10일에 내린 파산 폐지 결정 직권 취소는 이미 확정된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이제 찍은 거기 중에 이게 있을 겁니다. 파산 폐지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게 있습니다. 채권자를 추가하기 위해서 즉시 항고를 해서 그때는 즉시 항고 기간 내에 했습니다. 즉시 항고가 아직 기간이 도가 안 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언제든지 판사가 직권으로 폐지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미 즉시 항고 기간이 지났죠. 그래서 이 폐지 결정 직권 취소는 효력이 없다. 무효입니다. 결정 경정의 한계. 결정의 경정은 계산이나 기재의 잘못, 위기, 잘못 기재, 위산, 잘못된 계산. 그럴 때만 판결 혹은 결정 경정이 허용되지 이렇게 이 내용을 완전히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파산 폐지 결정의 법적 효과는 파산 절차 종료. 파산 폐지 결정의 확정으로 파산 절차가 종료됩니다. 파산 절차의 종료 사유는 제가 누누이 다른 유튜버에서도 찍었죠. 폐지. 그죠? 폐지하고 종료입니다. 종결. 폐지는 비용 부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할 수 없을 때 폐지, 20폐지와 동시폐지, 동의폐지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종결은 채권자들한테 배당, 돈을 나눠주고 끝나는, 종료하는 것을 종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크게 폐지와 종결이 있습니다. 관제인 자격도 소멸합니다. 파산관제인의 법적 지위 권한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관제인이 행사할 수 있는 부인권도 소멸합니다. 이거는 대법원이 아주 확정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대법원 확고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부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면 파산 절차 특유의 권리입니다. 부인권은 채무자회생법상 특유한 제도로 파산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에 관제인 전속적 권한입니다. 파산 관제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승계될 수 없습니다. 파산 선고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죠. 그리고 부인권은 당연히 파산 절차 종료 시 소멸됩니다. 어느 누구도 승계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시간적 흐름과 법적 쟁점 1월 14일 날 제기했고요. 8월 30일 날 법원이 파산 폐지 결정을 내리고 공고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관제인의 자격과 부인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원 판사의 큰 실수죠. 관제인도 그렇고요. 이거는 진짜 뭐 엄청난 실수죠. 그래서 9월 20일 날 관제인이 부인의소에서 관제인이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미 파산 절차는 폐지됐죠. 이게 뭔가 이게 판사하고 관제인하고 뭔가 이게 좀 미스매치죠. 잘 안 맞았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재판을 할 때 반드시 요약 엑셀로 서면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님들 그걸 보시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죠. 이번에는 보니까 약간 엑셀을 하다가 자동 정렬 기능 때문에 그런지 숫자가 저도 모르게 바뀌었더라고요. 두 사건에서. 그걸 딱 지적을 하죠. 이 사건 번호가 좀 오류가 있습니다. 라고 서로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피드백을 하면 실수가 적죠. 그리고 저도 이제 즉각 또 뭔가 새로운 거는 법원에서 구두 보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자가 이제 불출석을 했지만 채권자 중에 한 사람이 송날을 안 받았지만 또 채권 신고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냥 채권 진짜 집회는 채권 시부인은 해도 됩니다. 라고 보고를 했고 뭐 실무관도 마찬가지였죠. 대신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채권자한테 파산 선고 사실을 수령을 해가라. 직접 나와서 그렇게 이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피드백이 있었으면 되는데 이때 아마 이런 사고가 날도록 문제가 있었죠. 아무튼 부인의소에서 관제인이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미 파산 절차는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뒤늦게 파산 폐지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했으나 이미 14일 즉시항고 기간 지났기 때문에 효력이 없죠. 그렇죠? 항소심 판결의 주문은 우리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소송 종료 선언이라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파산 폐지 결정으로 종료되었다. 소송 종료. 소송은 이건 더 이상 진행할 의미가 없다라고 소송 종료 선언합니다. 이 소송 종료 선언의 대표적인 사안은 뭐 소취하. 몇 년의 일자 소취하로 소송은 종료되었다. 소취하 같은 게 있죠. 소취하. 대표적인 게 소취하입니다. 다음에 다른 뭐가 있을까요? 청구의 포기? 청구 일락? 여러 가지가 있을겠죠. 소송을 종국적으로 종료시키는, 끝낼 수 있는 사안이죠. 대표적인 게 소취합니다. 소송 종료의 소송료는 원고가 부담한다. 그래서 항소심 법원에서는 이런 소송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청구 취지면 항소 취지. 청구 취지는 3천만 원. 최종적으로 홍길동이 가져간 게 3천이죠. 원고인 관제인은 피고 홍길동에게 3천만 원과 이자의 지급을 청구했죠. 인정사실, 축구교실 동업관계. 채무자는 유소년 축구교실을 개업하다가 홍길동과 2015년 2월부터 약 5년간 50대 52지율로 동업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5년 4월경 동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의 시설 투자금 6,300만원을 전산하여 채무자가 피고에게 매월 330씩 분할 변제하기로 했고 이거에 대한 담보조로 이제 저걸 내는 거죠. 인정사실은 채권 양도와 변제. 임대차 보증금액이 얼마 양도했죠? 5천만 원 양도했죠. 분할금 변제금 8개월 했습니다. 83, 24, 2,400 했고요. 보증금은 결국 3천을 수령했죠. 야, 이것도 감마가 참 이렇게 표까지 싹 작성해 주네요. 그렇죠? 대단하죠. 인위적으로. 이거 이제 사실관계를 이런 식으로 도표로 정리한 거죠. 채무자는 피고에 대한 분할 변제를 담보하기에 보증금 5천을 양도했고요. 피고는 채무자로 하여금 8개월의 분할금 2,640만 원을 변제받았고 미지급률 제한 3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파산 면책 신청했고 관제인 선임됐겠죠.
파산전의 진행과 종료. 이 뭐 아까 똑같습니다. 면책 신청을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하니까 이제 폐지 결정을 그래서 대부분 이래서 이제 파산 면책 신청을 취하하면 관제인도 부인권을 사실은 행사를 안 하고 종료시키죠. 근데 이때 이제 파산 폐지 결정을 했으면 안 됐죠. 그렇죠? 근데 이상하죠. 파산 및 면책을 취하하면 파산 면책만 취하된 겁니다. 파산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는데 법원에서는 취하가 들어오니까 폐지 결정을 내린 거죠. 부인권이 떠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정리해 보면 면책 신청을 취하를 하면 파산 면책 취하를 하면 진행되던 부인권도 중단시키고 폐지를 할지 아니면 계속 갈지 대신 계속 간다면 폐지를 절대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아무튼 이런 사고가 난 겁니다. 결론 및 시사점 최종 부인권은 종속성이다. 부인권은 파산 절차에 종속된 권리로 파산 절차가 종료되면 부인권도 소멸한다. 이는 부인권이 법적 성격에서 파산 폐지 결정이 중요하죠. 파산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항고 기간 내에 항고하지 않을 경우 확정되어 파산 절차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파산 관제인은 폐지 결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법적 안정성. 그래서 이 폐지는 법정에서 판사가 뭐 구두는 아니지만 반드시 폐지할 사안은 체크한 다음에 한꺼번에 딱 진행하고 관제인한테 한번 다시 얼굴 보고 더 이상 뭐 문제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딱 하고서 이제 거기서 만약에 관제인 입장에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부인권 행사로 인해서 판사님 폐지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의제기를 해야 됩니다. 스톱 시켜야 됩니다. 판사님 폐지를. 근데 거기서 관제인이 깜빡하고 뭐 끄떡끄떡 됐다가 나중에 관제인이 부인권 행사했다. 이미 취소가 됐는데 즉시 항고 14일이 지났다. 그냥 끝난 거죠. 그 관제인 부인권은 승소해도 의미가 없죠. 여기서 엄청나게 대형 사고가 터진 거죠. 그래서 폐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폐지 전에 뭔가 다시 한번 사건을 점검해야 되죠. 혹시 뭐 환가 안 한 건 있는지 아니면 부인권 행사는 그대로 두고서 폐지하는 건 아닌지 혹시 배당이 안 된 돈이 있는지 또 통장에 예납금이 처리가 안 되고 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그 돈을 법원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폐지됐기 때문에 돈을 이체할 권한도 없습니다. 사실은. 다시 살릴 수도 없어요. 파산 폐지를. 그렇지만 뭐 법원에서 이제 뭐 어떤 수를 내면 아무튼 관제인은 폐지 결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법적 안정성. 확정된 폐지 결정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없으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다. 결정의 경정은 단순한 오류 수정에 한정되고 실질적 내용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례의 일관성. 이 판결을 부인권의 법적 성격. 부인권은 파산 절차 진행 중에 관제인의 전속적 권한이고 파산 절차가 폐지되면 관제인의 자격도 소멸하고 부인권도 소멸한다. 그렇죠? 다시 맨 앞으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간마로 이제 한번 예전에 관제인 스터디 했던 그걸 한번 이렇게 돌려보니까 뭐 나름대로 핵심적으로 잘 정리했네요. 다만 이제 이 간마의 유료 버전 월 10달러가 하는 게 아마 20장까지 카드가 가능해요. 그랬더니 이제 20장까지 가능한데 좀 이제 반복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거 한 13장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무료 버전은 8장까지는 가능하죠. 8장이면 또 너무 압축하면은 이해가 안 되죠. 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12장에서 한 15장 정도 간단한 사안은, 그다음에 뭐 긴 사안은 20장 정도 해도 되고, 뭐 60장까지 하려면 이제 월 20달러로 해서 또 업그레이드한 버전이 있습니다. 그 사안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파산 절차 폐지와 관제인의 자격, 파산 폐지 결정이 엄청 중요하다. 파산 폐지 결정할 때는 부인권이 있는지, 배당 안 된 게 있는지, 예납금은 다 처리가 됐는지, 채권자 목록은 빠짐이 없는지,
채권자도 그렇고 관제인도 그렇고 채무자도 그렇고 판사님도 그렇고 누구나 다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주변 정리를 싹 해야 됩니다. 꺼진 불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때 이제 폐지 결정을 딱 내리면 됩니다. 예전에 이제 지금 여담으로 한번 기억나는 게 예전에 제가 2010년도 시범재판부 할 때 그때 그 박 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관제인님 이거 즉시항고 뭐 좀 하나 해달라고. 왜 그런가 했어요. 그랬더니 폐지를 한 겁니다. 판사님이. 폐지를 했는데 그때 채권자와 관련돼서 무슨 송달이 안 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즉시항고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왜냐면 판사가 근데 제가 보기엔 그때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폐지할 수도 있죠. 직권으로 즉시항고를 취소할 수도 있었는데 직권으로 취소할 수는 좀 없죠. 지금 보면은. 그래서 관제인이 즉시항고를 한 다음에 그 절차 내에서 이제 제도위고안으로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에 이제 송달시키고 나중에 아마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와서 좀 이해가 되는 게 그게 직권 취소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결국 관제인한테 즉시항고를 이제 유도한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파산 폐지 절차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부인권 승소에도 파산 폐지 절차 때 파산 폐지가 됐기 때문에 부인권 승소 판결문도 결국은 휴지 조각이고 항소심에서는 소송 종료 선언으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아깝죠. 승소했지만 뭐 나가리 된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파산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토록 545조, 그죠? 우리가 매일 그 파산 관제인 보고서 밑에 545조, 이면 눈으로 확인했죠. 파산 폐지의 근거 조항입니다. 545조. 채무재생법. 감사합니다.